예, 장관님. 네. 오늘 여러 가지 이제 검찰 수사에 과거 사례이긴 하지만 엄청나게 이제 문제가 되는 그 의혹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김용민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 일탈이라기보다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검찰 개혁을 지금까지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검찰 개혁 관련해서 앞으로 과제에 대한 얘기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얼마 전에 우리 시행령 개정안 합의가 돼서 통과가 됐죠. 네. 그때 이제 우리 장관님께서 그 수사진칙 그 소관부서를 법무부로 해야 된다라고 이제 끝까지 주장을 하셔서 이제 검찰이나 시민단체나 당에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이제 원하는 대로 갔어요. 조금 뭐 보완은 됐지만 그때 이제 제가 들은 얘기가 이제 경찰이나 시민단체에서는 우리 추미애 장관님이 뭐 검찰 봐주는 거 아니냐 이러고 이제 문제 제기를 했지만 그때 이제 핵심 논리가 기본적으로 수사와 기소는 분리돼야 한다. 그래서 검찰이 궁극적으로는 수사를 사법 통제하는 수사 통제관으로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수사준칙 소관부서가 검찰을 주관하는 법무부가 돼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신 거 맞죠? 네. 저는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위험성에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관님의 그 방향에 대해서는 맞다고 동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수사 기소를 어떻게 분리할 거냐 이 문제가 이제 중요하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이 수사 기소가 이번에 검경수사권 조정에서는 마무리가 되지 않았지만 궁극적으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이 6대 범죄까지도 수사기관으로 이관을 시키고 검찰은 수사에 대한 법률 전문가로서 사법통제관으로 자리매김하는 이러한 검찰개혁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하는데 뭐 장관님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그런데 이게 언제 될 거냐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6대 범죄 시작하면 이제 서울중앙지검 해갖고 검찰이 체제 정비하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 20년 또 이 수사하면 이게 검찰개혁 되겠냐 이거죠. 그 검찰개혁만이 아니라 지금 얘기했던 수사 기소가 한 군데서 생기는 이런 여러 가지 이 사건과 관련된 의혹들이 계속 반복하면 대한민국 이거 못 견딥니다 이제. 아니 검찰이 신뢰를 못 받으면 대한민국 어떻게 굴러가요? 그래서 저는 21대 국회 임기 내에 이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한 입법이 마무리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기본적인 방향을 공감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그 21대 국회 안에 의원님 말씀처럼 이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네. 검찰과 법무부에서 우리 이제 국회와 같이 상의를 해서 네. 이 수사기소 분리 문제에 대한 로드맵을 빨리 논의하고 입법으로 구현하는 이런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이게 되려면 전제 조건이 병행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문 수사 시스템을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해야 됩니다. 이 검찰의 수사 권한이 그대로 경찰로 가는 거는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경찰은 전문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경찰이 수사할 수도 있지만 경찰은 치안과 경비 등을 종합하는 그런 국가기구여서 거기서 수사를 할지 말지 어떤 수사를 할지 이건 또 정책적인 입법 판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현재 검찰이 해왔던 수사는 경찰로 이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 이 전문적인 수사 역량을 보존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수사 권한이 사법집행에 수사, 기소, 재판 이 세 가지 사법집행 권한 중에서도 재량 범위가 가장 넓은 업무가 이 수사 업무입니다. 기소나 재판은 법을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 판사나 검사가 법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재량 범위가 한계가 있습니다. 수사는 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거여서 이 수사관의 임의에 따라서 엄청난 재량권이 가능해서 이 수사 권한을 한 기관에 집중시켜주면 거기가 또 공룡이 돼요. 괴물이 됩니다. 그래서 수사 권한은 분산시키는 게 좋다. 그런 점에서 현재 있는 검찰의
이 수사 권한이 이관된다면 네. 전문적인 특수 수사 기관을 국가적으로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에 그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네. 저도 평소에 그런 수사의 그 다원화를 통해서 그 전문 전담 수사 기구를 다양하게 만들어가고 수사 전문 인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이거 하려면 이제 논의가 이제 시작이 돼야 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그죠? 네. 그다음에 이 전문 수사기관 문제에 아울러서 되게 중요한 문제가 사법통제에 대한 얘기예요. 사법통제 개념이 뭐냐? 이거 갖고 계속 싸워요. 이번에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 수사지휘냐 사법통제냐 말은 사법통제로 하자. 사법통제 내용이 뭐냐?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 테니까 이 사법통제의 내용에 대한 합의가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본질적으로 사법통제라고 하는 거는 검찰의 가장 고유한 임무다. 검찰이 기소를 해야 되잖아요. 법에 따라 기소를 해야 됩니다. 수사에 대한 내용이 법에 맞아야 돼요. 수사를 법대로 하게 만드는 게 사법통제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우리 헌법에서 검사가 영장 청구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왜 준 거냐? 검사가 뽀뽀해서 준 게 아니고 검사가 시험 잘 봤다고 준 게 아니라 수사기관은 필연적으로 영장 청구할 때 영장 청구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영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장 청구할 때 수사의 필요성에 따라서 영장 청구를 하지 말고 이게 기본권을 침해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봐라. 그래서 법률 전문가 영장 청구권을 맡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영장 청구권은 수사 필요성에 따라서 판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검사가 키핑하면서 이 수사 필요성이 충분한가? 충분한 기준이 뭐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충분한가? 이거를 끊임없이 보고 그 기준에 따라서 수사관들을 통제해줘야 돼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가 돼야 사법인권이 검사의 고유한 업무로 명예롭게 검사의 업무로 남아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이런 기본적인 사법 통제가 검사가 스스로 수사하면서 이게 다 협의화돼 있어요. 또 대표적인 객관 의무 아닙니까? 수사관은 기본적으로 피해자한테 불리한 얘기만 갖고 오게 돼 있어요. 피해자한테 유리한 얘기도 찾아내서 법원으로 가져가는 게 그게 검사의 임무예요. 근데 우리는 검사가 불리한 얘기만 그냥 가져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네, 정리해 주시죠. 자,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사법통제권을 확립하는 과정에 꼭 필요한 이 두 가지 사안, 이 검찰의 그동안의 이 업무 운영이 개선돼야 된다. 이 점을 꼭 장관님께서 내부에서 논의를 하셔가지고 이 두 가지가 준비돼야 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켜 있는